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소통 공간 한결투자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과거 역사 속 일본이 자산가치의 거품으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저성장과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했던 이웃나라 일본의 경제 역사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일본 버블 위기를 논하려면 아무래도 먼저 일본의 초고도 성장과 경제 우황 시작점이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이는 군국주의 일본 제국의 패망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 전황의 악화로 미 해군 전함 USS 미주리오 가파니에서 항복선언문에 조인합니다. 그렇게 태평양 전쟁이 종전되고 군국주의 일본 제국이 패망하게 되죠. 그렇게 약 5년 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동시에 군수물자 생산기지 역할도 함께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의 제조업과 각종 산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이러한 사건들은 이후 일본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시절 군사무기 생산과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수준 높은 기술력과 한국 전쟁으로 살아난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렇게 성장을 이어나가던 중 동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공인 세계 박람회인 오사카 엑스포를 개최하게 됩니다. 일본은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기점으로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거리는 사람들과 자동차로 가득 찼고 상점들도 매일 돈을 쓸어 담았죠. 도심에는 예전보다 높은 빌딩이 빼곡히 들어섰고 제조업과 수출 관련 지표가 급등하면서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자국의 외화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죠. 당시와 현재의 세계 기축 통화는 미화 달러이기 때문에 일본의 달러가 크게 유입되었고 자국 내에 유입된 달러의 유동성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일본의 자산 가치 상승이 유도된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일본의 수출 강세로 대일 무역에서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가 났던 거죠. 그리고 미국은 무역 적자 외에 자국의 재정 적자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자국 내 달러가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고 적자도 나고 있으니 말 그대로 돈이 귀해집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달러까지 강세가 되니 여러모로 달러가 메마르던 상황이 오고 미국은 죽을 맛이었죠. 당시 미국의 상황은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적자 무역과 재정적 문제로 자국 내의 달러가 계속 유출되었고 결국 달러가 가진 기축통화의 정당성과 지위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거래 화폐로 달러를 거부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엔화를 요구하는 순간이 오면 달러는 미국의 화폐로서도 기축통화로서도 모두 무너지게 돼버리죠. 따라서 위기를 느낀 미국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외교 합의가 1985년 9월에 행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는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영국으로 구성된 그룹 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 시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달러화의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 조치를 위해 모였던 경제 외교 합의였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자 합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플라자 합의는 달러의 강세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미국 달러의 가격이 비싸져서 달러의 가치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근데 달러가 비싸면 미국한테 좋은 게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달러가 비싸다는 뜻은 미국이 수출하는 물건 값이 품질과 비교하여 훨씬 비싸다는 뜻이기도 해요. 미국이 수출하는 물건 값이 품질에 비교해 비싸다는 것은 곧 다른 나라의 생산품과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달러가 1000원일 때 10달러인 물건을 사온다고 가정하면 만원으로 물건을 사올 수 있지만 1달러가 1500원이라면 똑같은 물건의 값이 만원에서 15,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 경우 10달러인 물건 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의 변동으로 무역시장에서는 그 물건을 매입하는 쪽이 기존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플라자 합의 없이 일본이 독자적으로 세계 무역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이 좋은 기회를 왜 플라자 아베로서 도대체 왜 미국한테만 좋은 일을 해줬냐는 겁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유리한 이 합의를 해준 이유는 미국이 일본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상승시키거나 거래를 단절하면 일본이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도 미국만 좋은 일인 것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플라자 합의에 동의한 것입니다. 플라자 합의가 채택된 일주 후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마르크화는 약 7%, 그리고 엔화는 8.3%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장 7일 만에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바람대로 달러 가치도 함께 약 30% 하락했습니다. 덕분에 미국 제조업계는 달러 약세로 높아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1990년대에 해외 시장에서 승승장구했으며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일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달러와 엔화 환율이 정치와 외교에 의해서 급변하게 되면서 수출에 의존하던 기업들이 타격을 크게 입기 시작합니다. 그나마도 다행히 순이익이 감소하는 정도의 타격이면 괜찮습니다. 원가가 과거 가격에 맞춰져 있는데 달러 가치가 30% 가까이 폭락하면서 환율 차익 손실이 40%대에 육박하고 가격 경쟁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은행은 이 안 좋은 상황에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1988년부터 무려 2년간 금리를 올려버린 것이죠. 여전히 수출이 잘 되고 있었고 일본 국내에 있는 달러가 많았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정부, 서민 경제는 무역 수지 손실 타격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리 인상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은 이제 시작이었죠. 경제 정치로 금리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고 일본의 재정과 기업들은 모든 활동이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에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일본 사회에 고용 불안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상황이 불안하게 되면서 은행이 기업들에게 환매를 요청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기업과 은행은 현금을 확보하고자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일본 사회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매각 매물을 매입해줄 기업이나 사람이 없었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포함한 일본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국 일본은 버블 경제 위기와 함께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합니다. 참고로 잃어버린 20년이란 일본의 경기 침체가 1991년부터 20여 년간 이어진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일본 증권시장인 니케이 지수의 당시 흐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당시의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버블 위기 발생 이전 세계 50대 기업 순위를 보면 50개 기업 중 40개 기업이 모두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은 버블 경제 위기로 정말 그 시절의 화려함을 한 번에 잃어버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 성장과 버블 경제 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 버블 경제 위기의 시작은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처 및 관리 실패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죠. 무지성적인 금리 인상 결정과 정부가 개입한 무리한 환율 조정,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과 그에 대한 하락 위험 방지 장치의 부재 등 이러한 수많은 원인들이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제 관련 전문가와 전공자들이 말하기를 과거 일본의 관리 실패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돈에 눈이 멀었던 은행과 중앙정부가 화폐라는 플랫폼의 안정성과 경제 관련 제도에 대해 맹신했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2011년 그리스 경제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경제 침체 등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의 큰 사건들을 경험하고 학습하며 경제 관련 정책의 수정과 새로운 제시를 하며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화폐에 대한 너무 큰 신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내용을 다루면서 배울 수 있었네요. 여러분들도 비록 개인이지만 자산의 배분과 재테크에 많은 공부와 시간을 투자해서 미래를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를 설정해주세요.